윤정이는 벽시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65번째 생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건 달력뿐이었죠. 아침부터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축하 메시지 하나 없었습니다. 아들은 독일에서 바쁘게 살고 있고 연락은 명절 때나 간간히 오는 정도였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가 앉던 자리는 비워두고 있었어요. 습관처럼 두 사람분의 차를 끓이다가 혼자라는 현실을 깨닫곤 했죠. TV에서는 제주도 여행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따뜻한 햇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정희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리려다 멈췄습니다. 제주도. 문득 떠오른 생각에 정희는 컴퓨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고 여행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이다가 마침내 제주도 3박 4일 패키지를 클릭했습니다. 내일 출발이라고? 그래, 그냥 해보자. 평생 신중했던 정의로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공항에 섰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은 생전 처음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들과 함께 온 사람들, 연인끼리 온 커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정희야, 넌 할 수 있어.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정희는 새로운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구름 위로 보이는 푸른 하늘이 마치 새 출발을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정희는 렌터카를 빌려 숙소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며 지나갔고 낯선 땅의 공기는 생각보다 달콤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정희는 근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적한 해변 근처에 자리한 작은 노천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소리라는 이름의 카페였어요. 정희는 테라스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는 광경을 혼자 바라보니 마음이 한없이 평온해졌어요.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자리가 다 찬 것 같은데 합석해도 될까요? 정희가 고개를 돌리자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자신과 비슷해 보였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정희는 약간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사람과 합석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거절하기도 어색했어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정우라고 합니다. 윤정희입니다.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커피잔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았고 정우 역시 노을 지는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어색함보다는 묘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여행 오신 건가요? 정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죠? 저도 혼자거든요.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은 왠지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웃음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혼자 여행이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정희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낯선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정우에게는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오랜만입니다. 젊을 때는 자주 혼자 다녔는데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여행도 혼자 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정우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혼자 있는 건 익숙한데 혼자 뭔가를 즐기는 건 다른 일이네요. 그래서 더 용기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겨우 왔거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우는 과거에 사회복지사로 일했지만 지금은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정희는 은퇴한 교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교사셨구나.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보람 있으셨겠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우 씨는 사회복지사 일이 어떠셨어요? 힘들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좋았죠.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입니다. 정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말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카페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한 배경음악처럼 들렸어요. 커피 한 잔 더 드실래요? 제가 사겠습니다.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 이 사람과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글쎄요. 오랜만에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을 만난 것 같아서요. 정우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희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각자의 상실과 외로움, 그리고 남은 인생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었어요. 정희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정우는 가족 없이 살아가는 쓸쓸함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처음 만난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다니. 저도 그래요. 오랫동안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자 정우가 말했습니다. 혹시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아직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아서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5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신중하게 살아온 자신이 낯선 남자와 밤늦은 산책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잠깐이라면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밤바다는 낮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달빛이 파도 위에서 반짝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별이 참 많네요. 정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별들이 가득했어요. 도시에서는 잊고 살았던 것들이 여기서는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정우도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옆모습이 달빛에 비쳐 보였는데 어딘가 슬픈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우 씨는 왜 혼자 여행을 하게 되셨어요? 정희의 질문에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여행이라서요. 마지막이라니 왜요? 정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요. 정희는 그의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왠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더욱 그래졌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정혜 씨를 만난 것도요. 정우의 말에
정희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모래사장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두 사람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젊은 날의 꿈,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들었어요. 호텔이 저기 보이네요. 정우가 멀리 보이는 불빛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머무는 호텔이었어요. 벌써 이렇게 멀리 왔네요. 정희는 아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는 것이 싫었어요. 정희 씨. 정우가 걸음을 멈추고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네. 혹시 제가 너무 대담한 말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우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정희의 마음도 복잡했어요.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이 정말 특별해서요.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혹시 커피라도 한 잔 더 하실래요? 제 방에서요. 정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어요.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오늘 정희 씨와 함께 한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이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서요. 정우의 진심 어린 말에 정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호텔로 향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떨림,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여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정우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에도 이런 밤이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정우의 체온만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베개를 만지며 정희는 어젯밤이 꿈이었나 싶었습니다. 정우 씨? 정희는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화장실 문을 두드려 봐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께, 어젯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인생 마지막 여행이 참 따뜻했어요. 갑작스럽게 떠나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별이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눈 시간은 제게 큰 선물이었으니까요.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정우. 마지막 여행이라니. 정희는 편지를 다시 읽으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젯밤에도 정우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단순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옷을 입고 프런트로 내려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강정우라는 분이 체크아웃 하셨나요? 네, 새벽 일찍 나가셨어요.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시더군요. 직원의 말에 정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떠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편지를 다시 꺼내 살펴보니 하단에 작은 글씨로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푸른바다 요양병원. 정희는 그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요양병원?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우가 왜 요양병원 주소를 남겼을까요? 궁금증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렌터카로 그 주소를 찾아가는 동안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의 달콤한 기억과 지금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푸른바다 요양병원은 바닷가 근처의 조용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차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실례합니다. 강정우라는 분을 찾고 있는데요. 간호사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정우 선생님을 어떻게 아시는지요? 어제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요. 편지에 이곳 주소가 적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정희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정우 선생님이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나오지 않으세요. 자원봉사를요? 네, 몇 달 동안 여기 계신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셨는데, 간호사의 말에 정희는 정우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정우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마지막에 오셨을 때 뭔가 정리하는 분위기였어요. 어르신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우의 행동들이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정우 씨가 아프신 건 아닌가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가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본인은 괜찮다고 하셨고요. 정희는 병원을 나서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우에게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의 마지막 여행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주에서의 나머지 이틀 동안 정희는 정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가 머물렀을 만한 호텔들을 수소문하고 택시 기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단 하루 만의 만남이었지만 정우는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어요.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인연이었습니다. 꼭 다시 만날 거야.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우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꼭 찾아내겠다고요. 처음으로 느낀 이 감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정희는 정우를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강정우, 사회복지사, 제주도 등의 키워드로 찾아봤지만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다시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푸른바다 요양병원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정희를 본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정우 선생님 소식이 궁금하신가 봐요. 네,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 새로운 소식은 없나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정희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실 정우 선생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정희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정우 선생님이 처음 여기 오셨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는 분위기가 다르달까요? 마치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간호사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정우 씨가 환자셨던 건 아닌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번은 우연히 들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우의 모든 행동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병원인지 아시나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곳은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충분한 단서였어요. 서울로 돌아온 정희는 시내 주요 대학병원들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세 번째 병원에서 마침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종양내과 간호사가 정희의 간절한 부탁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강정우 환자분 말씀이시죠? 혹시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발 알려주세요.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며칠 전에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하셨어요. 말기 췌장암이셨는데 정희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어야 했어요. 말기라고요? 네. 처음 진단받으셨을 때부터 시간이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셔서는 더 이상 치료받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왜 마지막 여행이라고 했는지, 왜 그렇게 간절하게 그날 밤을 보내고 싶어 했는지,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나요? 죄송해요. 그것까지는 저희도 모르고요. 다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누군가에게 진심을 남기고 떠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 한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정우 씨, 왜 혼자 그런 걸 견디고 계셨어요? 정희는 정우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홀로 죽음을 준비해야 했던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우와 함께했던 그 하룻밤이 그에게는 정말로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인생 마지막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정우 씨를 꼭 찾을 거야.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더욱 서둘러야 했어요. 정우가 어디에 있든 찾아내서 그의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다음 날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정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과거에 사회복지사로 일했다는 단서를 바탕으로 서울 시내 복지관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어요. 대부분의 곳에서는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마포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드디어 정우를 알고 있다는 직원을 만날 수 있었어요. 강정우 선생님이요? 여기서 5년 정도 근무하셨죠.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셨는데 지금은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몇 달 전에 갑자기 사직하셨어요. 건강상 이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우 선생님이 가끔 언급하시던 장소가 있어요. 인천 강화도의 한 절이었는데 그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고 하셨거든요. 정희는 그 정보에 희망을 품고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전등사라는 오래된 절이었어요.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조용한 사찰이었습니다. 절에 도착한 정희는 스님을 찾아가 정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강정우 거사를 찾고 계시는군요. 스님은 자비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혹시 여기 계신가요? 보름 전쯤 오셔서 며칠 머무시다 떠나셨습니다.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있어서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말씀이세요? 자신을 찾아올 사람이 있을 텐데 그때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스님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어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정희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정우의 편지와 함께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었던 석양 사진이었어요. 뒷면에는 우리가 함께 본 마지막 노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한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희 씨께 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저를 찾아주셨다는 뜻이겠죠. 고마워요. 저에게는 가족이 없어서 누군가 저를 그리워해 줄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 되어 주셨네요.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정우의 글씨 하나하나가 간절함으로 가득했어요. 제주도에서 보낸 그 하룻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꼈거든요. 비록 시간이 짧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이 제게는 영원히 기억될 선물이에요. 스님이 조용히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우 거사가 많이 아파하시더군요. 몸도 마음도요. 하지만 당신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정말 평안해 보이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곧 마지막 여행을 떠날 예정이에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생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 마지막이 아름다웠으니까요. 당신이 저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정희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더욱 울었습니다. 만약 제가 떠나는 길에서 당신의 기억 속에 조금이라도 남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당신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다른 누군가에게도 따뜻함을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제가 당신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부탁이에요. 사랑해요, 정희 씨. 편지를 다 읽은 정희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의 사랑과 이별이 동시에 담긴 글이었어요. 혹시 정우 씨가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나요? 정확한 곳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고 하시더군요. 제주도 그 해변을 다시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희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정우가 제주도로 돌아갔다면 그곳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제주도로 가야겠어요. 아미타불. 두 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호가 있기를 빕니다. 정희는 정우의 편지와 사진을 소중히 품고 절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꼭 정우를 찾아내서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정희는 서둘러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마음이 조급했어요. 정우가 아직 그곳에 있을지, 자신이 늦지 않았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정희는 렌터카를 빌려 처음 정우를 만났던 그 바닷가 카페로 향했습니다. 바다소리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혹시 강정우라는 분 보셨나요? 60대 후반의 남자분이요. 카페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근에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정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처 해변을 따라 걸으며 정우를 찾기 시작했어요. 석양이 지는 시간이 되어서야 멀리 벤치에 앉아 있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우 씨, 정희는 뛰어가며 불렀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보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정말 와주셨네요. 정우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지만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왜 혼자 이런 걸 견디고 계세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희는 정우 옆에 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정우는 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말랐어요. 편지 받으셨죠? 네. 그래서 찾아왔어요. 혼자 두고 갈 순 없어요. 정희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정희 씨는 더 오래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우 씨는 제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정희 씨,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저는 가족이 없어서 제가 떠난 후에 저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희 씨가 있으니까 이제는 안심이 돼요. 정우는 가방에서 작은 일기장을 꺼내어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 쓴 일기예요. 마지막 몇 달 동안의 생각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정희 씨와 만난 그날에 대한 이야기도요. 정희는 일기장을 받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 씨와 함께한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우 씨 덕분에 제가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우는 힘들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정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정희 씨, 제가 떠난 후에도 가끔 이곳에 와주세요. 우리가 처음 만난 이 자리에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약속할게요. 매년 이날이 되면 여기 와서 정우 씨를 생각할게요. 정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이 있어요. 정희 씨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주세요. 세상에는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행을 다니시면서 저희처럼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짧은 만남이라도 서로에게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의 마지막 부탁을 꼭 지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정우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정우는 새벽녘에 조용히 정희의 손을 잡은 채 평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정우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그가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서 떠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정우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족이 없어 정희가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푸른바다 요양병원의 직원들과 복지관 동료들이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정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우 선생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셨거든요. 요양병원 간호사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사랑한 정우의 모습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정희는 정우의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의 심경과 자신과 만났던 그날에 대한 소중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정희라는 분을 만났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내가 떠나는 길,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희는 일기를 읽으며 정우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자신과의 만남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난 후 정희는 약속대로 제주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정우와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 카페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그를 그리워했어요. 정우 씨, 저 왔어요. 정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치 정우의 대답인 것 같았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 사람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어딘가 외로워 보였어요.
정희는 정우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혼자 여행 오신 건가요? 할머니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죠? 저도 그래서요.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은 왠지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정희는 정우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날부터 정희는 여행을 다니며 혼자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짧은 만남이지만 서로에게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남편을 잃고 첫 여행을 떠난 또래 여성과 만났고 어떤 날은 퇴직 후 외로움을 달래러 온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모두들 정의의 따뜻한 관심에 고마워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정의가 만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우가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정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만남을 선물하고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나면서 정의의 따뜻한 여행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만나면 행운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어요. 정의는 작은 블로그를 만들어 자신의 여행 경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여행이라는 제목의 블로그였어요. 정우 씨, 저 잘하고 있죠? 매년 제주도를 찾을 때마다 정희는 정우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와의 추억이 담긴 그 자리에서 한 해 동안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느 날 정희의 블로그에 특별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독일에 사는 정희님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곧 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희는 그 댓글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드물었던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기뻤어요. 몇 주 후 아들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엄마, 많이 밝아지셨네요.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넘쳐요. 그럴까? 요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 정희는 아들에게 정우와의 만남과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감동했어요. 엄마도 사랑할 권리가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정말 멋져요. 아들의 말에 정희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지금도 정희는 계속 여행을 다니며 혼자인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우가 마지막에 부탁했던 것처럼 세상의 외로운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주고 있어요. 정희에게 정우와의 만남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끝에서 진심을 나눈 두 사람의 이야기였고 그 진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씨앗이 되었어요. 65의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희는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우가 남긴 사랑의 메시지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정희의 따뜻한 여행 프로젝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희를 여행 천사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희 자신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천사라니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나누는 것뿐인데요. 정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요청했던 것이죠. 어느 가을날 정희는 경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불국사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50대 중반의 남성을 만났어요. 김성민이라는 분이었는데 최근에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이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혼자 다니니까 더 외롭네요. 성민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처음 혼자 여행할 때 그랬어요. 하지만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정희는 성민과 함께 불국사를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함께 전통 한정식을 먹으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희 씨 덕분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성민의 말에 정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우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후 성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도 정희처럼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희 씨가 보여주신 따뜻함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정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파문이 퍼져나가듯이 따뜻함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정의의 아들은 독일에서 돌아온 후 어머니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의 블로그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도와주고 때로는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엄마, 정우 아저씨가 엄마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와의 만남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정희는 정우의 일기를 다시 읽다가 특별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남기는가에 있는 것 같다. 내가 정희에게 준 작은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번져나가기를 바란다. 정희는 이 글을 읽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우가 이미 이런 일들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정희는 정우의 이 메시지를 블로그에 공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댓글을 남겼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누고 싶다는 의견들이 쏟아졌어요. 그의 정우의 기일에 정희는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희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10명의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모두 정희처럼 혼자 여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정우 씨 보세요. 당신이 남긴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정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도 조용히 묵념을 올렸어요. 그날 저녁 10명의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런 활동을 더 체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제안했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여행 모임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어요. 현재 이 모임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고 외로운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며 작은 친절을 실천하고 있어요. 정희는 이제 70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여행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우가 남긴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며 매일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따뜻함을 나누는데도 나이가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정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정우와의 단 하루 만남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정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우가 꿈꾸었던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